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4월 10일 총선 본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휴일을 맞아 지역구별로 선거전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가 맞붙은 광주 광산일과 민주당 권양엽 후보와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경쟁하는 순천 광양 구례 곡성을 지역구 등이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따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정당은 제3지대 신당들도 거대 양당 위성정당에 밀리지 않는 지지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제 한 번의 주말 휴일이 더 남았지만 오는 금요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별로 부동층을 잡기 위한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발 중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의대 교수와 병원 임상 교수 400여 명 중 200여 명이 넘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의대 비대위는 내일 사직서 제출 방법과 시기,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여부 등 준법 투쟁 방안을 논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수 161명 중 68명의 사직서를 취합한 조선대 의대 비대위도 모레 전체 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전공의 면허 정지와 의대생 대량 유급이 발생하면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구도심에 있는 숙박업소들이 저렴한 월세를 받고 있는 이른바 달방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쪽방촌과 다름없습니다. 이곳에 밀집한 수백 명의 1인 가구에 대해 바깥 활동과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광주 동구청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대인동의 한 모텔. 월세 17만 원에 달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 안은 쇠락을 보여주듯 누렇게 변했고 몸 누일 공간이 고작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모기가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아주 사람 내고 가려고 그래 여기가. 여름에는 여기가 또 무진장 더워요 이게. 가만히 방에 앉았으면 땀이 줄줄줄 흐른다고. 복도에는 월세를 못 내고 떠난 거주자들의 물건이 가득합니다. 이불이나 박스 같은 물건들이 각 층마다 이렇게 방치돼 있어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텔도 사정은 마찬가지. 40여 개 방이 달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는 이들은 가족과 멀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홀로 지내는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진통제만 타이레놀만 많이 사놔놨어. 아프면 그냥 무조건 그냥 진통제 먹고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말 수 없죠. 대인동 일대는 쪽방촌 밀집 지역으로 변했고 290여 명의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동구청과 복지단체가 상담소를 열어 매일 50명분의 식사와 함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에 사신 분들뿐만 아니라 건너편에 사신 분 모든 주민들이 오셔서 서로 어울려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의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연대회장을 마련하고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웃과 단절된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훈훈한 온기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비리에 얽힌 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전직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2021년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에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했던 전직 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 특정 유치원이 운영회의록을 위조했다는 민원을 조사하고 판단한 일부를 저버리고 소극적인 대응만 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씨에 대한 불문 경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 뇌물을 주고받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 교육청 공무원, 브로커 등 5명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재개장을 앞두고 KBC가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국가정원 개장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도시 비전도 선포됩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주제로 세 단장을 마친 순천만 국가정원이 드디어 내일 문을 엽니다. 미디어 아트와 4D 체험존을 더해서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막식은 내일 오전 10시 국가정원 조성에 큰 도움을 준 주요 인사와 시민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컨텐츠인 스페이스 허브에서 열립니다. 시민 2,000명이 함께하는 육상 수상 퍼레이드와 청소년 연합 퍼포먼스는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순천시가 생태도시를 넘어 애니메이션과 AI를 결합한 정원문화산업도시로서 도약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4월 1일 개막을 하면은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문화산업도시로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내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되며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인 신안군 흑산도에 가면 세공예 박물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안군청 직원들이 10여 년 동안 수집한 새 공예품들로 이루어진 건데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박물관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 흑사면 예리양에서 20분 남짓 걸어가면 아담한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호기심을 안고 문턱을 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분청으로 빚어낸 수십 점의 부엉이 자기가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시선을 붙잡고 벽면은 그림처럼 보이는 정교한 수의 작품과 깃털로 꾸민 새 공예품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뿐인 새 공예 박물관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10,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날개를 활짝 핀 칠보 공작 공예품. 파구량 신안군수가 스페인 여행 중에 사온 것으로 화려함이 극치를 이룹니다. 2013년부터 신안군청 직원들이 출장에나 여행길에 1,100여 점의 새 공예품을 수집했고 이 가운데 5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물로 구입했다가 기증했거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작품이 수천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는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새 공예품의 재질은 금속과 나전칠기, 유리, 광물 등 20여 가지에 이르고 30개 나라에서 수집됐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작품들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소재로 인해서 나뉘어지면서 저희가 하나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밖에 조성된 새 조각 공원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쇼나 조각 100여 점이 자연 괴석, 야생화와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관 4년째를 맞은 새 공예 박물관이 다양한 작품과 수많은 애깃거리로 찾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포근하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아침 지역 최저 기온은 4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을 보이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와 전남은 모레 밤부터 5에서 10mm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무안공항에서 국내 전기 노선 운항이 반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은 매주 4회, 진해어는 매주 2회 제주를 왕복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운항합니다. 무안공항의 국내 전기 노선 재취항은 하이에어가 운항했던 무안-제주, 무안-김포 노선이 모두 폐지된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광주 북구가 최근 미주시장에서 AI와 광융합 기업 세일제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와 LA 현지에서 북구의 미래 전략 산업인 AI와 광융합 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일즈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현장 실계약과 약정 계약, 미주 시장 진출 MOU 2건 체결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고 북구는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테니스 동호인들이 2024 광주 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시 테니스협회는 어제 광주 진월 국제 테니스장에서 2024 광주 오픈 국제 남자 챌린저 테니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동호인 결의 대회를 열고
테니스 발전과 함께 광주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월 국제 테니스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국가대표를 포함해 세계 30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기회발전 특구 3개 지구를 지정해 신청했습니다. 서부권은 해상풍력과 반도체 설계 등 첨단 전략산업, 동부권은 수소를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동서부를 연결하는 연계권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6개 산업을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특구 지정을 위해 27개 앵커 기업과 19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파리 등 매개곤충의 활동기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남도는 위험시군으로 평가된 한평과 영광에서 사육하는 14만 3천 마리의 소를 우선 접종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사육하는 소 50만 9천여 마리는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07건의 럼피스킨 병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1,300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상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 지문인식 단말기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위치정보 제공 기능이 추가된 일반 단말기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단말기는 4만 3천 원, 지문인식 단말기는 11만 2천 원이 지원되는데 최근 5년 이내에 하이패스 단말기 감면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